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 한국사의 짱새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조선시대 관리 등용제도고요. 우리 교재 공략 한국사 교재 42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관리 선발 제도 하면 대부분 과거를 떠올리는데요. 과거 말고도 다른 관리 선발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좀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 제도의 경우에는 고려시대 때, 광종 때 처음 도입됐죠. 그때 시험 문제는 어디서? 조선시대 것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 가장 먼저 실시한 왕, 광종 이런 건 시험 문제 물론 많이 나오는데 과정이나 절차는 조선시대 때 출제 비중이 훨씬 더 높아요. 정리를 좀 잘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출제의 경우에는 2023년 지방직 공무원, 구급 공무원 시험에서 이 조선시대 과거제도 이 과정 절차 이런 것들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따 문제풀이 할 때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보시면 조선시대 관리 등용제도는 크게 과거와 음서, 그럼 취재 천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제도는 과거제도예요. 과거제도의 비중이 매우 높다. 자, 그래서 내가 고위 관리가 되더라도 과거 출신자가 아닐 경우에는 무시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음서제도가 있어요. 있는데 낙하산이죠. 고려시대의 경우는 5품 이상이었죠. 네, 이것도 좀 줄입니다. 조선시대의 경우입니까? 시대의 경우입니까? 2품 이상으로 범위를 축소시켜요. 그 다음에 음서제도, 문음이라고 하는데 이 음서를 통해서 영의정까지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무시를 당합니다. 죽을 때 뭡니까? 유언이 내가 영의정이 되는데 내가 과거 안 봤다고 해서 밑에 있는 애들이 나를 진짜 개무시하더라. 니들은 과거 꼭 봐라. 이런 거요.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뭡니까? 과거 제도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취재는 뭐냐면 하급 관리를 채용할 때 간단하게 시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낮은 관리 채용할 때 조선시대 문과처럼 복잡하게 시험 볼 필요가 없지. 간단하게 채용하는 게 취재인데 당연히 뭡니까? 이 취재 출신의 경우 뭡니까? 고관 대작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천거의 경우는 추천됩니다. 보시면 그냥 천거해서 바로 뽑고 이런 개념보다는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뭡니까? 주로 어떤 거야? 여러분 지금 공무원 하다가 퇴직한 다음에 다시 공무원 하려면 다시 시험 봐야 되죠. 근데 조선시대의 경우 뭡니까? 한 번 공무원이 되면 어떤 거야? 무슨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뭡니까? 저는 사직을 하겠나이다. 한 다음에 이런 거죠. 다른 신하가 가서 전하 지금 이율곡 대감이 지금 쉬고 있으니까 다시 불러드리옵소서 이런 거예요. 기존에 관리하던 사람 중에서 명망 있는 사람 다시 부를 때 이게 선거제입니다. 새로 뽑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있긴 있는데 새로 땡으로 젊은 사람을 천거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승진시키고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관리 등용제도인데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뭐예요? 과거제도입니다. 자, 관리 선발 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과거제도고 과거제도 중에서 뭡니까? 자, 문과, 무과, 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문과인데요. 그래서 관리 선발 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과거고요. 과거 중에서 출세 코스는 문과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 문제를 낼 때 함정 문제입니다. 문과를 못 보겠다는 건 뭐예요? 자, 여러분 보시면 과거 중에서 문과만 못 본다. 무과와 잡과는 제한이 없다는 얘기지. 대체로 그러니까 첩자식들은 그래요. 자, 근데 시험 문제 함정 문제는 뭐야? 첩자식들, 그러니까 서울층에게 과거를 못 보겠다면 틀리죠, 여러분. 과거 중에서 문과만 못 보게 한 겁니다. 요건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문과입니다. 문과가 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문과를 통과해야지 출세하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많은 인원이 시험을 봐요. 그래서 문과의 경우 뭡니까? 문과의 경우는 다른 시험과는 다르게 뭡니까? 예비 시험이 존재합니다. 어떤 거야? 자격 시험이야. 자, 여러분 지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 그냥 보면 되죠. 근데 공무원 시험 보기 전에 뭐예요?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시험. 그래서 자격 시험을 패스한 다음에 넌 공무원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어 하는 사람이 시험 보는 게 문과예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을 뭡니까? 좀 정리를 하면 조선시대의 경우 뭡니까? 교육 제도와 과거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문과 응시 과정입니다.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문과 응시 과정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우선 서당이 대응합니다. 초등교육이고요. 사부학당과 향교가 중등교육입니다. 그래서 보통 초등에서 중등인데요. 그래서 서당 뭐 다 아시죠, 여러분? 뭐 하늘천 따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하다가 그 다음에 중등이, 사부학당은 서울에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서울에 있는 4개의 중학교예요. 그래서 동서 남중 가운데에서 4개가 있습니다. 북쪽에는 궁궐이 있으니까 동서 남중 4개가 있어서 사부학당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게 향교죠. 그래서 보통 중등 여기까지 공부한 다음에 시험 보는 게 문과의 예비 시험이 소과예요. 이 소과가 뭐냐? 이거 어떤 거야? 공무원 시험 보는 자격 시험이야. 이걸 패스해야지 공무원 시험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소과가 초시가 1차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복시가 2차 시험입니다. 초시랑 복시를 모두 통과해야지 소과예요. 자, 과목은 크게 2가지입니다. 과목을 내가 소과를 볼 때 그 과목을 패스하면 돼요. 하나는 글짓기, 진사과고요. 하나는 유교 경전을 시험 보는 거예요. 다를 경우에 뭡니까? 그래서 난 유교 경전 잘 외우니까 저거 볼래 해서 뭐야? 통과하면 유교 경전을 패스하면 생원이란 칭호를 주고요. 그다음 뭡니까? 나는 글을 잘 쓰니까 글짓기 할래. 해서 뭡니까? 글짓기 시험에 통과하면 뭐야? 인사란 칭호를 줘요. 그래서 뭡니까? 소과는 초시 복시에서 뭡니까? 생원 또는 진사과를 통과한 사람에게 뭡니까? 대과. 이게 문과, 이게 본시험이에요. 이게 공무원 시험입니다. 그래서 소과, 대과, 소과 이거 상대적으로 볼 때 뭡니까? 예비 시험이 작은 시험 소과고 그 다음에 본 시험이 대과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게 뭡니까? 문과입니다. 그래서 소과 패스자가 뭡니까? 이렇게 시험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소과 패스하자마자 바로 시험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공부를 더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 소과에 합격한 사람에게 성균관에 진학할 자격을 줘요. 그래서 보통 성균관에서 공부를 합니다.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이게 고등교육이지.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왕이 성균관에 와서 뭡니까? 성균관 유생들 공부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성균관에서 또 뭡니까? 알성시라고 과거를 또 거행합니다. 이런 특권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성균관에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소과 합격자가 성균관 진학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체로 대과를 보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계속 그렸는데요. 자, 사부학당과 향교를 꼭 나와야지만 뭡니까? 소과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가능해? 독학이 가능해요. 자, 뭐 이거야, 여러분 여러분 아빠가 이황이다. 굳이 이런 데 안 가도 되지. 아빠가 이황이면 제자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막 알려줄 거 아니야. 뭐야? 집에서 아빠 제자들에게 공부한 다음에 바로 소과를 볼 수 있어요. 그다음 뭡니까? 성균관에 보통 진학한 다음에 대과를 보는데 성균관에 안 가고 본인이 혼자 공부한 다음 직접 시험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시험 문제 함정문입니다. 자, 그래서 대과를 시험 볼 때 대과의 경우 뭡니까? 초시하고 복시를 보고 그다음 뭡니까? 두 번째 1차 시험, 2차 시험 본 다음에 복시에서 뭡니까? 33명 해서 최종 합격이에요. 초시하고 복시까지 시험 보고 뭡니까? 합격자가 33명을 뽑아요. 33명입니다. 그럼 전시는 뭐냐? 왕이 다시 시험 문제 낸다면 뭡니까? 그 33명의 합격자를 놓고 다시 순위 결정을 해요. 왕이 시험 문제 낸 다음에 내 마음에 드는 답안지 누가 쓸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중에서 뭡니까? 최종 합격은 복시에서 결정이 되고 그 33명이 다시 순위 결정전에서 뭡니까? 전시에서 1등이 뭐야? 전시 1등이 장원입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본 바에 어떤 거예요? 자, 교육제도와 과거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뭐야? 소과와 대과의 이 구별은 뭡니까? 문과에만 있어요. 출세 코스 문과에만 있습니다. 그럼 뭐야? 무과는 뭐야? 본시험만 있어요. 무과는 초시, 복시, 전시 보고요. 그 다음에 압과는 그것도 본시험만 있습니다. 압과는 초시하고 복시만 봐요. 요로 이따 나중에 다시 설명 드릴 건데요. 그 부분 뭡니까? 보시고요. 문과 응시 과정 뭡니까? 교육 제도와 과거 제도가 유기적 연계되어 있다. 그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과거 제도의 종류입니다.
자, 과거에는 문과를 뽑는 문과, 무과를 뽑는 무과, 기술관 뽑는 잡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출세하려면 뭐야? 출세하려면 문과에 합격하는 게 유리하다. 자, 그래서 문과는 소과가 생진과, 생원과 진사에서 생진과요. 사마시랍니다. 담당 관청, 초씨는 지방의 관찰사, 지방관이 주관이고 복씨는 예조에서 주관합니다. 자, 성격은 문과에만 있어요. 자, 경전에 대한 시험인 생원과, 여기를 통과하거나 문의에 대한 시험인 진사과, 여기를 통과하거나. 그래서 생진과랍니다. 응시과정 초시와 복시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합격자에게 100패입니다. 합격 증서요. 초시에는 생원시, 진사시에 뭡니까? 각각 700명을 선발합니다. 복시에서 각각 100명씩 선발했다. 그래서 진로는 소과 합격자는 앞에 얘기했죠. 성균관에 입학하거나 문과에 직접 응시할 수 있다. 대체로 성균관에 입학합니다. 자, 다음에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소과 합격한 다음에 나는 생계가 어려워할 경우 뭡니까? 하급 관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뭡니까? 대과를 안 보더라도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하급 관리가 될 경우 뭡니까? 출세가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대과를 보죠. 자, 대과가 문과, 이게 문과예요. 이게 본시험이다. 자, 예조에서 주관했고요. 응시 자격은 생원 진사, 그다음 성균관 유생, 응시한 본시험이다. 응시 과정은 초시에서 각도의 인구 비례로 뽑아요. 복시에서 33명을 선발합니다. 33명. 그래서 전시에서 뭡니까? 다시 뭡니까? 순위 결정을 해서 갑, 무리를 지어요. 이제 갑이 1등급이야. 갑이 3명, 그 다음에 을이 7명, 병이 23명입니다. 그래서 갑을병인데 어디야? 여기 갑. 갑에서 1등. 1, 2, 3등이 갑이거든. 갑 1등이 장원이지. 합격자에게 뭘 줘요? 홍패를 줍니다. 합격 증서요. 장원, 최종 시험인 전시에서 마지막 이 대과의 초시, 복시, 전시에서 갑과 수석, 장원이고요. 합격자에게는 뭡니까? 여기서 문과 전시 1등만 6품이 돼요. 그럼 나머지 뭡니까? 나머지 2등부터 뭡니까? 7, 8, 9품이 이렇게 흩어지는 거지. 아래 보시면 문과 응시 절차 앞에서 제가 알려드렸죠. 쭉 정리된 거 보시고요. 자, 그다음 뭐야? 무과입니다. 자, 담당 관청은 영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고려시대랑 조선시대 과거 제도를 비교할 때 가장 대비가 많이 되는 게 이거예요. 고려시대에는 무과가 없어요. 조선시대 때 무과가 만들어져서 문무양반제도가 확립된 겁니다. 그 다음에 무과는 본시험만 있습니다. 본시험만. 응시과정은 문과와 같은 절차 못 빼고 소과가 없고요. 그래서 본시험만. 그 본시험이 문과와 같은 절차 어떤 거야? 초시, 복시, 전시예요. 그래서 초시에서 200명, 복시에서 28명. 여기서 다 뽑은 거고요. 전시에서 갑, 셋, 을, 5, 병 20명의 무리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갑과 1등이 무장원이죠. 합격자에게 홍패를 줍니다. 응시 과목은 초시에선 각종 무예, 말 타고 활 쏘거나 이런 거죠. 복시에서는 무예와 더불어 경서, 기본적으로 유교 랜드니까 논어, 맹자, 중요한 유교 경전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병서 등을 시험 보기도 했습니다. 시대에 따라 뭡니까? 시험 과목이 좀 바뀌기도 하거든요. 병서의 경우 뭐야? 손자병법 이런 걸 물어본 거지. 자, 의의는 무과의 실시는 고려시대에 비해서 문무양반제도가 확립되었음을 의미한다. 좋은 얘기예요. 자, 잡과, 기술과를 뽑습니다. 초시에는 해당 관청의 선발, 복시에서는 예조와 해당 관청이 같이 관장합니다. 그래서 잡과는 본시험만 보는데 초시하고 복시만 있습니다. 왕 앞에서 시험 보는 전시는 없어요. 분야는 3년마다 치러지는 잡과에는 자, 역과, 율과, 의과, 음양과의 네 부분이 있다. 그래서 뭐야? 담당 관청, 사여관, 형조, 전의감, 관상감 등의 여러 관서의 특수 기술관 선발했다. 해서 이거를 시험 문제 물어볼 수 있어요. 하는 업무지 사여관, 통역하는 거예요. 역과입니다. 사신이 중국 갈 때 통역해야 되지. 형조는 뭡니까? 법을 다루죠. 법률이에요. 전의감은 당연히 뭐야? 어의. 왕이 아플 때 치료를 해야 되죠. 예전에 허준이라든가 이렇게 드라마 나오지 않습니까? 의과예요. 네, 관상감은 뭐냐? 음양. 천지만물이 음양에 조하다라고 해서 어떤 거예요? 하늘의 별을 관측한다거나 이런 겁니다. 천문역법. 관상감이 좀 어렵죠. 나머지는 이름 딱 어차피 여러분이 시험 보는 건 객관식이지. 나머지 이름 딱 보면 대체로 뭡니까? 이게 대체로 매치가 되는데 관상감은 이거는 좀 숙지를 하셔야 되겠죠?
응시 절차는 초시와 복시 2단계입니다. 합격자에게 뭡니까? 100패를 줍니다. 등급이 좀 낮은 것이 잡과의 경우예요. 자, 여러분 문과와 무과는 홍패를 주는데 홍패가 레벨이 높은 거예요. 합격 증서. 보통 문과의 소과 합격자에게 100패를 주거든. 이 비슷한 레벨이라는 거죠. 정원은 역과 19, 율과 9, 의과 9, 음양과 9명, 분야별 정원이 있는데요. 이 숫자는 외우실 필요 없고요. 분야별로 정원이 달랐다는 건 알아두세요. 분야별로 정원의 차이가 있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승과입니다. 그래서 스님을 뽑는 시험이다. 현종시와 규종시로 나누어 국교 실시였으나 성종 때와 연산군 때 중지되었고 중종 때 폐지되었고 명종 때 일적 부활했다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뭐 이거 외우실 필요 없고요. 일반적으로 뭡니까? 실시는 했어. 짧게 끊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에는 승과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때 뭐 승과를 거행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제도적으로 있느냐라고 할 때 뭡니까? 흔적은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자, 다음에 출제 빈도가 높은 건 뭐냐면 과거의 응시 자격입니다. 문과시험 1000인을 제외하고 해서 1000민은 빠져요. 노비는 시험 볼 수가 없어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양인이 과거에 합격해서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됐다 해서 뭡니까? 1000민 빼고 그러니까 평민 이상이면 시험 볼 수 있는데 문과의 경우 뭡니까? 응시 제한이 있습니다.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문과만 있어요. 일반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과거에 응시할 수 있으나 삼관오리의 아들 그다음 뭡니까? 재가한 그러니까 재혼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 그다음에 서얼 차대법이 있습니다. 협자식에게는 응시를 제한 어떤 거야? 시험 못 보는 거예요. 뭐? 문과예요. 여기 나와 있는 뭐 탐관오리의 아들이나 뭡니까? 조선시대 때는 재가를 막으니까 재가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나 뭐 서얼 이 숫자가 많은 그런 층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뭡니까? 일반적인 양인 이상이면 시험 볼 수 있는데 이런 특수한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야? 이거는 문과만 그래요. 문과만. 자, 한계입니다. 실제로는 과거에 응시하기 위한 교육의 기회가 거의 양반에게 독점되다시피 했고 아무래도 뭡니까? 아무래도 부자들이 공부를 할 기회가 더 많지. 그러니까 농민이 뭡니까? 농민이 먹고 살고 힘든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 입에 풀 칠하기 힘든데 뭡니까? 뭐 비싼 책 공부해서 뭐 과거에 합격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적 여건, 사회적 처지로 인해서 일반 백성이 합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있긴 있어요. 일반 백성 중에서 드물게 있습니다. 자, 무과와 작가입니다. 주로 서얼과 중간 계층 응시했다. 제가 앞에 얘기했죠. 자, 그래서 뭡니까? 과거 중에서 서얼층의 경우 뭡니까? 무과와 잡과는 제한이 없어요. 문과의 경우 뭡니까? 응시에 제한이 있다는 거지. 이건 구별하셔야 돼요. 서얼은 과거를 못 봤다면 틀려요. 전체와 부분과의 관계입니다. 자, 시험의 실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정기시험 3년마다 실시하는 신년시가 원칙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공무원 시험이 3년마다 실시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문과의 경우 뭡니까? 최종 합격자가 33명이지. 그러니까 1년에 11명꼴로 뽑히는 거예요. 따라서 뭡니까? 따라서 과거에 급제했을 때 뭡니까? 뭐 1등이건 꼴등이건 뭡니까? 33명의 명단에 있는 것 자체가 뭡니까? 대단히 힘든 일이지. 과거 특히 문과의 급제자가 뭡니까? 출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기시험 있고요. 부정기시험 증광시입니다. 나라의 큰 경사 있을 때 시행합니다. 별시 나라의 일반 경사 있을 때 시행했다. 뭐 경사라는 게 어떤 거냐면 뭐 왕이 얼라를 못 나서 막 고민을 막 하는데 왕이 갑자기 뭡니까? 뭐 이게 뭐 중전마마가 해임을 해서 뭐 얼라를 갖다 경사지. 그럴 때 뭡니까? 그럴 때 아우 기분 좋아 시험 봐 이런 거죠. 자, 어떤 겁니까? 시험이 3년마다 실시하는 게 원칙이고 33명. 3년에 33명을 뽑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을 뭡니까?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자, 알성시. 자, 왕이 성균관의 문묘를 참배한 다음에 실시했고요. 그 다음 100일장입니다. 시골유생들의 학업 권장을 위한 임시시험이다. 그리고요. 고려와 조선의 관리 선발제도 비교가 나와 있으니까 가장 비교가 많이 되는 건 무과예요. 요거를 많이 붙습니다. 음서제도의 경우는 고려시대 때 5품 이상이고요. 조선시대는 2품 이상으로 옵니까? 범위가 줄어요. 자, 다음에 특별관리 선발제도. 자, 취재입니다. 재주가 부족하거나 나이가 많아 과거 응시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취재라는 특별 채용 시험을 거쳐 하급 실무직입니다. 관청의 진짜 아랫 관리들
임명되었으나 요직으로 진출하기는 어려웠다. 자, 무는 음섭이다. 그래서 뭡니까? 2품 이상 관리의 자제는 무시험 등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낙하상이죠. 혜택을 받는 대상이 고려시대에 비해서 줄어들었고요. 음서 출신은 문과에 합격하지 않으면 고관으로 승진하기도 어려웠고요. 승진한다고 해도 무시를 당합니다. 자, 다음 천거. 자, 과거를 거치지 않고 고관의 추천이에요. 간단한 시험을 치른 후 관직에 등용되는 제도입니다. 이게 기존 관리예요. 그래서 기존의 관리가 높은 관리가 있다 옵니까? 뭐 왕하고 좀 틀어져가지고 좀 쉬고 있을 때 다시 부르세요. 뭐 그런 거예요. 자, 벼슬하지 않은 사람이 천거되는 경우입니까? 조선시대 500년 역사를 쭉 볼 때 옵니까?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물론 뭡니까? 왕창 뽑는 경우가 드물게 있긴 있었는데 뭡니까? 나중에 중종 때 조광조의 현량과가 천거제거든. 근데 그렇게 뽑았다가 또 말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뽑는 것이 일반적이진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인사관리제도입니다. 정비 영역, 관리의 등용과 근무평가, 승진 좌천 등에 관한 인사관리제도 등이 관직제도의 정비와 지배책의 증가에 따라 정비됩니다. 관직과 품계의 결합, 관리의 등용은 원칙적으로 뭡니까? 등급에 맞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5급 사무관인데 뭡니까? 해서 받는 업무가 뭐 등본 뽑아라 이게 아니지. 5급 사무관이면 뭐 동장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해당하는 뭡니까? 등급과 실제 업무를 일치시키는 게 원칙인데 예외도 있어요. 행수제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상피제, 권력의 집중과 부정을 방지하기 합니다. 출신지역 부임금지에서 뭡니까? 출신지역, 내가 고향이 안동이거나 뭐 내가 고향이 전주인데 전주 사람이 과거급제했는데 전주의 지방관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가면 뭡니까? 부정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청탁 들어오고 그러겠죠. 뭡니까? 다른 지방으로. 그 다음에 동일기관 친인척 근무금지입니다. 이 상피제가 뭡니까? 출신지역 부임 금지는 뭡니까? 이건 지방관, 외관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 뭡니까? 중앙, 정관직입니다. 중앙에 있는 관리도 어떤 거예요? 부자지간, 형제지간에 같은 관청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러니까 형이 서헌부에 있는데 동생이 공부를 잘했다고 서헌부에 같이 보내지 않아요. 둘이 뭐야? 꿈쩍꿈쩍 한다는 거죠. 같은 가족끼리 같은 관청에 근무하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그 다음에 허경제입니다. 자, 관리를 임명할 때 서헌부와 사관원, 양사입니다. 신분 경력을 심사해서 뭡니까? 동의해주는 절차이다.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는데요. 고려시대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고려시대는 모든 관리가 서경의 대상입니다. 뽑을 때 뭡니까? 해당하는 뭡니까? 이 대관들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임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조선시대의 경우입니까? 이거 좀 줄여요. 자, 조선시대의 경우입니까? 대체 5품 이하입니다. 5품 이하 등용에 서경을 거치도록 했다. 5품 이하까지 하고 그 다음 뭡니까? 그 이상은 뭡니까? 서경에서 빼준 거지. 뭐 이 정도까지 하면 뭡니까? 어느 정도 걸러졌다고 보는 거죠.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합니다. 대체로 고려시대에는 전체, 그 다음 조선시대의 경우 뭡니까? 5품 이하. 대체로 당하관입니다. 대체로 당하관이 3품 이하죠. 3품. 정삼품의 하 이하가 당하관인데 그 당하관 중에서 5품 이하 관리입니다. 대체로 당하관이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근무 성적의 평가입니다. 고관들이 하급 관리들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여 승진 또는 좌천의 자료로 삼았다. 조선은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위한 제도가 갖추어져 관리적 성격이 더욱 강해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게 2023년에 이 지방직 시험에서 뭡니까? 출제했던 것이 이런 문제입니다. 보시면 가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하고 쉬운 문제예요. 조선시대 과거제도에는 문과와 무과와 잡과가 있는데 이 가운데 문과를 가장 중시했다. 배운 내용이죠. 전국대제에 따르면 문과의 시험 업무는 뭐에서 주관해요? 자, 여러분 교육과 과거를 주관하는 건 예조예요. 예조입니다. 정기시험 식년실은 3년마다 실시했죠. 문제 자체는 뭡니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렵진 않죠, 여러분. 어렵진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도 공부를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가 뭡니까? 2023년에 지방직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시면
조선시대 관리 등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천민도 과거에 응시할 수 있다. 천민은 못 봐요. 천민 빼고 양인 이상. 그 다음에 소과의 합격자는 뭡니까? 생원, 유교 경전 시험 보거나 진사, 글 짓기지. 시를 짓거나 이런 거요. 칭호를 받습니다. 이게 답이죠. 자, 무과가 없어. 무과는 취지를 통해 선발했다. 아닙니다. 무과가 있어요. 문무양반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위 관리는 뭡니까? 과거 출신자보다 음서의 출신자가 많았다가 당연히 아니죠. 과거 제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 비해서 음서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줄었죠. 5품에서 2품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스탠다드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다음과 관련이 있는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역시 옳은 겁니다. 이 시험은 식년시, 증광시, 알성시다. 정기 시험이 식년시. 나머지가 비정기, 부정기 시험입니다. 소과를 거쳐 대과에서는 초시, 복시 전시로 합격자를 선발했다. 문과죠. 문과입니다. 식년시는 해마다 3년입니다. 초시에서 33명이 아니고요. 복시에서 33명이죠. 백정 농민 여러분. 백정은 고려시대 농민이 백정이고요. 조선시대의 백정은 그건 도살업자예요. 그 다음에 주로 응시하는 건 누구야? 양반이죠. 그 다음에 배가 한 여자의 손자는 아들과 손자는 응시할 수 없다. 문과 응시 제한. 답이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생원시 합격만으로는 관리가 될 수 없다. 아니죠. 우리가 앞에 공부한 바에 비해 어떤 거야? 소과. 생원이나 진사를 패스한다면 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하급 관리가 될 수 있어요. 이 4번입니다. 이 좋은 문제고요. 그 다음에 풀어볼 만한 문제가 이런 거죠. 조선시대. 자,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겁니다. 기술관을 뽑는 잡관은 3년마다 예조에서 시했다. 자, 잡관은 뭐 식년시하고 증광시 위주로 봤다고 해요. 근데 예조와 해당 관청이 함께 시합니다. 잡관은 초시. 그러니까 단계가 뭡니까? 잡과에서 뭡니까? 초시가 있고 복시. 이 1차 시험, 2차 시험에서 뽑는데 초시는 해당 관청, 복시는 해당 관청과 예조가 함께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문인 관료는 정기 시험인 식년시에서만 선발했다. 아닙니다. 앞에 얘기했죠. 뭐 증광시, 알성시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무과는 무예뿐 아니라 앞에서 유교 경전, 손자병법 시험 과목으로 보기도 했다. 이 탑이에요. 그 다음 생원과 진사시입니다. 이건 뭡니까? 소과죠. 초시하고 복시까지가 있습니다. 대과가 초시, 복시, 전시죠. 이 전시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전하, 왕 앞에서 시험 보는 거죠. 생원과 진사시는 소과고요. 초시하고 복시까지 시험 봅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 뭡니까?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자, 사림의 대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